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충돌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형제지간이 싸우는데 큰형 편만 들 겁니까? 동생 편만 들을 겁니까? 방법은 그거죠. 두 아들들한테 국민들의 명령으로 계속 그렇게 싸우려면 둘 다 사표내고 나가시오. 이렇게 장관 말씀하시면 무리일까요?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수선한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검찰 문제도 국민들을 좀 짜증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하겠다라고 어제 언급을 하면서 유호정 기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사표를 내라는 그런 압력인가라고 해석하는 언론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손을 떼라, 보고만 받아라라고 제가 볼 땐 최후 통첩보다는 어쨌든 한번 여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 여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표현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예. 이후 이제 조치가 또 가겠죠. 어쨌든 일단은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서 지금 개입하려는 걸 일단 차단했기 때문에 예.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이런 행보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유호정 기자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이 일단은 결단이라고 하려는 그 말의 의미는 수사 지휘권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좁혀지죠.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그 자문단, 전문수사 자문단을 지금 소집 요청을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중단하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 수사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를 받아라, 이런 예.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서울중앙지검하고 지금 대검하고 같이 하는데 예.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으로 수사를 해라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관의 유착관계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셈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대검 윤석열 총장이 힘을 빼고 이 중앙지검에 이 손을 들어준 형국인데, 실질적으로 놓고 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사표 내라 마라 할 권한은 없어요. 인사권자는 대통령 오직 한 분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보장이 돼 있죠. 예. 2년으로 딱 돼 있는 부분이고,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거는 검찰청법 14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당연한 걸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아까 뭐 어떤 의원이 예. 얘기를 하기를 두 형제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러면 잘못한 게 없냐? 거기도 많거든요. 왜 거기는 혼을 안 내냐 이거죠. 대검 형사부에서 범죄 사실 송부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의도적으로 예. 이 대검의 형사부를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서로 이제 척을 지는 그런 과정에서 거기는 왜 혼을 안 내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의 기준은 뭐죠? 아니 과거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유세스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거 쓰라고 해놓고, 또 조국 장관 때는 외부위원회 적극 활용하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는지, 예. 이것이 국민들의 사실 알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것이 진짜로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관계, 여당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있고요. 야당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지는 그 모습이 전 국민을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잘해서 문제를 풀어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임원권자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도 빨리 조속한 결말을 갖다 내주시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아마 용인을 하니까 내리누르고 칩받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 질서,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낮에 자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책임을 물어서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당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들으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낼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당입니다. 여당은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호중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구체적으로 이 여당 내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론, 분위기는 어때요? 뭐 윤호중 그 법사위원장입니다. 사실 지금 이 검찰총장과 검찰과 법무부를 모두 이 감찰하는 기관이죠. 피감기관을 그렇게 두고 있는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은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제 추미애 장관 결단에 의해서 결단이라는 단어가 지금 또 나왔는데 추 장관의 결단은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호중 의원이 이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결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 추 장관이 이야기한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니 어떻게 수사지휘권까지 나한테 줄 수 있냐라면서 그거를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가라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에는 약간 뭔가 조직을 위해서 뭐 떠나라라는 어떤 의미도 조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여권 내 분위기 자체가 아까 소병철 의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관이 아예 뭐 이성윤 검사장 그리고 뭐 그 윤석열 총장 둘 다 나가라고 하면 어떠냐 이렇게 불나면 안 되지 말고 둘 다 나가라고 하면 그건 좀 무리냐라고 이제 대놓고 아예 얘기를 하잖아요. 장관이 그만두라고 할 수 없냐고. 그게 아마 여권의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이제 대통령만이 갖고 있다라고 수차례 청와대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뭐 우리도 국민 기본 상식에 속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그렇고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다른 많은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 보고 자꾸 결단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청와대도 그런 뜻이 있어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 여당 의원들이 총대 매면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의중을 반영했다면 뭐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말리지 않는 거 보면 청와대가 뭐 거기에 대해서 뜻이 다르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린 것은 일종의 말린 거 아닐까요, BH?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 전에 이미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라고 호언을 한 여권 인사들이 있었고요. 끝나자마자 몇몇 분들이 포문을 열었고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 이미 실명이 나왔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이 억울하든 아니면 개입이 됐든 어찌됐든 검찰이 지금 수사를 시작을 했고 또 본인 표현대로 피의자 신분까지 될 정도로 사건의 중심이라면 근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에 누가 뭐라고 해도 측근 중에 측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총장은 이번 한동훈 검사장 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맞다. 본인의 측근 중에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검언 유착이라고 얘기되는 사건의 핵심이라면 총장은 오히려 총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 아예 맡겨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 결국 그래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이런 사안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무게를 갖는 사안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 내에서도 또는 법조계 출신들도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앵커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청와대의 뜻이 실려 있는 거 아니냐. 여권은 이미 윤 총장을 임기 전에 도중 하차시키려고 지금 전방위 공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수사지휘권을 과연 행사할 만한 무거운 사안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 1년 만에 이렇게 여권의 비판, 공세의 표적이 된 것은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총장의 거취 얘기가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과거에 그런 비슷한 언급이 있었는데 잠깐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예. 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미 이거 거의 무정부 상태 같아요. 검찰을 보면. 그러면 그렇게 지휘를 수사 지휘를 하고 예.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사표받을 사유가 돼요. 제가 장관이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률에 보장돼 있잖아요. 검찰총장은 일단 그 수사지휘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 안 받아들이려면 사표 내든가. 네, 이제는 뭐 더 이상 알릴레오 방송을 하지 않는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인데 뭐 저희들이 다시 끄집어내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의 말처럼 된 거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죠. 이것이 과연 민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총공세가 과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 반발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유호정 기자가 이제 언급했듯이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에 이 사건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이 파면권에 대해서 그때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퇴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퇴가 완전히 거꾸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지금 현 검찰총장은 어떻게 하든지 준법 투쟁을 통해서 자기 임기를 꽉 채우는 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이 시대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옆에서 사표는 자기가 내는 거지 옆에서 내라 그래서 내면은 그건 해고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열심히 준법 투쟁할 할 것이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희망도 있지만 본인도 그 생각은 지금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현 여권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 역설적인 상황을 아마 여권이 맞닥뜨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태일 기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이죠.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를 나왔다 미복귀를 했는데 이 추미애 장관이 해당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일었고 고발 조치까지 당했죠.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또 얘기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이 문제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을 자기 아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자제분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던데.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또 한쪽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낱낱이 얘기하면 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할까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사실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검찰이 지금 지난달 19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추 장관 아들하고 당시에 해당 병사 등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고발이 들어온 지 5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야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금 추 장관하고 검찰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아마 지금 최대한 신중하게 수사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들이 좀 지켜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관계 속으로 끌어들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이 검찰 앞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람과 또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대검찰청 앞입니다. 자유연대와 타고난 저마다의 서기를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또 이곳에 나와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를 하고 있으며
최은미 기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부터 벌써 이게 몇 개월째입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내버려 두고 수사할 거는 수사로 보면 되는 일이고 그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비판과 논평을 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검찰청사 앞에서. 네, 그러니까 서울 서초동이 지금 그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예.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이에 두고 지지하는 쪽 그리고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쪽 양쪽에서 지금 거의 매일 저렇게 상조하면서 예.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렇게 예. 양쪽이 있는 거거든요. 양쪽이 부딪혀서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양쪽이 서로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까도 들으셨지만 뻥뻥뻥뻥 스피커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저 스피커 소리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귀를 막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예.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양쪽이 서로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더 크게 이 스피커 볼륨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저쪽에서 크게 하면 이쪽에서 더 크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안에 있는 검사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길을 막아야 하고 그리고 경찰들은 사실 저기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근접거리에서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찰들은 뭐 피부병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도 사실 나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사회가 아젠다로서 다룰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또 경제 상황,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좀 덥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 일을 자꾸 이렇게 조금 건드리고 시끄럽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 중에 우선순위라는 거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의 어찌 보면 국정의 우선순위, 청와대 관심사항의 우선순위 또는 여당 집권당 내에서의 정책의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중에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퇴진시키는 게 임기 전에 퇴진시키는 게 검찰 개혁과 맞물리는 아주 우선적인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그냥 어찌 보면 언론들이 조금 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자꾸 부딪히는 것 같으면 재미를 끌 수 있잖아요. 일반 대중들의 그런 차원에서 그냥 벌어지는 걸 마냥 놓고만 있는 건지 전 그런 점에서는 만약에 그냥 놓고만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대권 후보라고 얘기되면서 어느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세 번째 이름이 올랐었죠. 저는 그게 나온 직후에 곧바로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 본인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대변인이 있잖아요. 공직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저런 여론조사에서 나는 빼주십시오.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도 그걸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시급한 일이다. 거듭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이뤘다라는 평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검찰 윤석열 총장은 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경제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조금 더 여건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뭐 이건 저 개인적인 바람인 것 같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중에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휴대폰도 제출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언급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인가 아닌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법무장관이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공보준칙을 위반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장관 스스로 지금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규정한 공보준칙을 어긴 거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지금 검사장이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휴대전화의 포렌식 그 수사에 응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들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거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